핵심 전략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물가지표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FOMC까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오늘 시장 탄력 살짝 줄고 있는데 현재 구간 시장에 대한 한 줄 평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삐걱거리는 생산자 물가, 연준은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쪽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장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려주세요. 네, 늘 계속 전달을 좀 해드리는데, 연준은 속내를 좀 감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공개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 제가 했던 공개방송 중에 100점 만점에 99점 주고 싶은데, 꼭 한 번씩 보시고, 자료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제 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미국의 음모론 같은 거 좀 주장하는데, 또 담당 PD님 오셨던데, 여기는 정말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요즘 정모권 장세다,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투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연준위원들이 4월 1일부터 2주 동안 내일도,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도 연준위원들 코멘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준위원들 코멘트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코멘트를 줄까? 그리고 불과 3월 26일 날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금리 인하를 3번 재확인시켜주고 나서 PCE가 나온 이후에 왜 이렇게 연준은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까?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4월에 FOMC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조금 눌러놔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왜 누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를 거면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늘 연준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1월부터였는데 사실 CPI가 1월 달에도 좀 높게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데이로 인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좀 주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등학생 1학년 밑으로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산자 물가로 뭔가 경기가 전이되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화랑이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또 소비가 올라가면 생산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아직 경기 화랑 국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았죠. 골드락스, 스태그플레이션, 소프트 랜딩. 저는 저의 이제 음모론인데 연준은 계속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고수분들은 요새 매크로 변수 계속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종목은 결과부터 기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세가 끝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종목을 보면서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제 PPI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도 사실은 가이던스 밑으로 하회했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소비가 생산까지 전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즉슨 다 분석해드렸어요. 요즘은 계속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지금 소비가 진작이 됐으면 물건 많이 샀으면 기업에서 물건 많이 찍어내서 팔아야죠. 전이가 안 됩니다. 왜 전이가 안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재화나 상품은 안 삽니다. 돈 없어요. 네. 제가 2차 전지 할 때도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느냐 그거부터 막는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큰 거부터. 그리고 이제 냉장고, TV, 가전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옷 안 사도 됩니다. 신 안 바꿔도 되고요. 그런데 요즘 서비스업이 CPI에 높다고 하잖아요. 네. 달라졌습니다. 이발해야 되고요. 목욕탕 가야 되고요. 염색해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고요. 맥주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과연 이 서비스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고리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만약에 CPI 이후에 PPI가 발표됐을 때 가이던스만큼 나왔거나 상회했으면 오늘 체감지수는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아마 지수도 2600선까지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로 전이가 안 되니까 연준의 고금리 기간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연준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 원하고 있느냐? 다 설명하지 못하겠고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가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어제 자료입니다.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로 가야 됩니다. 연준은 급해요.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이 안 만들어지죠. 왜? 증시가 고공행진하고 계속 배당을 주고 있고 오페크, 비오페크 국가가
유가를 감산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 투심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네? 물가 안 내려오네? 금리 인하는 후퇴하겠구나. 투심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연준 위원들 나와서 그 말을 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줄인 적이 없다. 3번 재확인시켜줬고 올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멘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투심이 모 증권사에서도 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원래 6, 9, 10이었습니다. 3번에서 나는 2번으로 바꾸겠다 생각한다 이러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동의하죠. 리스펙하죠. 연구원이니까 그런 소사이어티 포지션이 되니까 쓸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 데이터베이스를 짧게 보고 지레 바꿨다. 시장은 지금 완벽하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만약에 헤비한 조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연준이 이렇게 계속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겁을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전이가 될 것이냐는 지켜볼 모습이에요. 단지 어제 PPI 하나 CPI에서 소비자 물가에 생산자 물가로 가는 연결고리가 삐걱하니까 장대 양봉 떴습니다. 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계속 PC 발표 이후에 자, 지갑 닫아라. 너네 지갑 열지 마. 물가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 서비스 받을 건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럼 증시를 좀 찍어 눌러줄게. 감산하고, 오페크, 비오페크 감산하고, 유가 고공행진한다. 겁나지?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비자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찾아보니, 물론 ISM PMI가 50.6이 나왔지만, 상당히 지금 과오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심이 그냥, 어찌됐건 투심 자체가 개인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큰 주된 세력들이 만드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만드는 거다. 근데 장대 양봉을 쏟아버렸고 장대 양봉을 쏟아버리니까 희한한 건 장대 양봉이 쏟았으면 달러도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어제 보니까 고수분들이 많이 와셨던데 이제부터 어려워. 이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자극하는 요소는 매파적인 발언과 보수적인 발언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충격파도 있지만 지금 달러를 자극하는 요소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잃어가는 ECB의 금리 인하 힘입니다. ECB가 어제 지금 리가르드 총재가 지금 금리 동결했는데 유럽의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유럽의 통화류 연동관계를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하죠. 이것도 순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뭐 장황한데 핵심은 뭐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요. 어차피 금리 인하로 들어갈 때 시차 발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조정을 기회로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연준이 원하는 상태로 조정을 줘서 어디까지 찍어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기술적인 게 시황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물가에 대한 목표치 2%를 3%로 올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실업률 4%, 물가 2%를 주장하는데 이번에 딱 정리하시죠. 저는 제어 안 될 것 같고요. 연준이 단기간에 어떤 보수적 매파적 코멘트로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떴어요. 떴고 여러분들이 환율 보시면 환율도 1371원 위치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환율 차트 좀 모습 보시죠. 위치가 정말 안 좋은데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뭐 완전 위로 솟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 나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음봉입니다. 네, 지금 시가 0.15% 시작해서 고점 대비로 밑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되면 월요일도 하락 국면이 큰데 제가 봤을 때는 2660선 깨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음봉인데 지금 체감지수가 나쁘냐? 그렇지 않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사실 2차 전지 파트만 좀 안 좋고 야, 금리나 오늘 개인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금리나 하기 어려웠다. 그건 개인들 생각이고요. 네. 개인들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왜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연준의 생각이 중요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면관계를 봐야죠.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금리 인하 2번 하겠다, 1번 하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우리 투심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도 우리의 투심에 맞춰서 물론 롱을 좀 줄이고요. 지금 숏을 좀 늘려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차 발생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강세입니다. 지금 투심을 생각하면 2번으로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은 3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약바이오 강세예요. 그리고 역시나 어제 올라와서 먼저 왔던 주도주 반도체 오늘도 반등. 물론 소외주들 반등,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 증착 장비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콜테스트를 받고 있었는데 뭐 밝히지 않았죠, 사측에서. 그리고 HPSP의 대항마 시세 분출했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조정 구간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눌림목에 있었던 종목들 탄력은 높아진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만약에 뒤로 좀 미뤄진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완벽하게 좀 붕괴돼야 되는데,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전부 다 7%대, 8%대 반등입니다.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건 2주 동안 저희의 뒤통수를 연준이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계속 때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한 건 지수가 무너졌을 때 금리 인하가 지금 뒤로 무너진다? 뒤로 미뤄진다면서 무너진 건데 주도주에 대한 섹터들이 물론 수급은 제한적이니까 좀 쉽니다만은 환율 때문에 반등이 좋지 않느냐? 반등이 너무 좋죠. 이 부분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을 것 같냐? 오늘 금요일인데. 네, 저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숨쉴 공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단지 이제 공략을 하실 때 확실히 정해라. 반도체 할지, 제약바이오 할지, 2차 전지 할지, 소외주에서 해지할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게 투심인데요. 이 겁먹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는 점 명심해 보시면서 종목을 설정하시고 조정받으면 기회로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한 전략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3가지 섹터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해지 전략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소외주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는 오늘 한 줄평 어떻게 되실까요? 네, 섹터한 눌림목 반등세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도체는 정말 종목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도 않고 이 관련해서 종목들에 따라서 이 오르는 상승률도 굉장히 다른데요. 반도체에 대한 핵심 전략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반도체는 과열은 아니에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과열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3년 2차 전지 7월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시가총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낙수 효과로 퍼져나가는 그 넓이가, 바운드리가 좀 크죠. 직관 요소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HBM이 쉬느냐. 우리 한미반도체 좀 보시죠. 네. 이건 고점이죠. 무조건 고점인데 어제도 그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공급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지금 하이닉스는 TC 본도하고 MRMF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신다고 해서 주식이 수익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까 그냥 삼성전자랑 다른 기술력으로 가고 있구나. 삼성전자는 지금 TC 본도가 아니죠. 어찌됐건 이 종목이 지금 높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깃발용 눌림목 매매입니다. 네. 내가 근데 매매의 단계가 1단계에서 할지 2단계에서 할지 고점 부근이 3단계에서 할지 분산 단계에서 할지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들은 수직 계열화나 작년에 막 이런 쪽 막 쏠려서 갔는데 지금 반도체는 보면 어떻습니까? 후발주자들 반등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사실 AP 시스템은 증착 장비를 이미 저는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HPSP의 후발주자로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모양새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식은 좀 이런 접근 포인트가 사실은 맞죠. 지난번에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기간 조정을 하고 그죠? 한 서너 달 되지만 오늘 슈팅이 나오는 회사 괜찮고요. 기본적 분석상 문제 없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HBM 파생 요소, 부생 요소들 봤는데 오늘 STI 반등이고요. 네, 7% 반등입니다.
K시텍 반등이고요. 61선 반등.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을 잡든지. 이쪽은 좀 약간 주도군. 그리고 지금 세종장비 코미컴 어제 지금 8%대 뛰었다가 오늘도 지금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좀 종목이 흘러가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테스트 튀었고 하나머터리얼스, 솔브레인, 이제 식각 소재들. 보통 이제 소부장 갈 때 본격적인 장비의 교환이나 변화가 있거나 산업이 변할 땐 장비가 먼저 가고요. 늘 부침이 없는 건 이제 소재 쪽, 전방 산업이 좀 살아난다.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하나머터리얼즈를 식각 소재 쪽으로 먼저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부품 쪽으로 조금씩 전이가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 디램과 랜드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또 DSP, 뭐 AD, 에이징랜드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데 설정은 어디든 무엇으로 하든 문제 없습니다. 네. 과열이나 고점이 아닌 데서 좀 찾아가서 안정감 위주로 할지. 아니면 나는 트레이더의 고수고 나는 차트리스트다.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면 고점 상단에서 스캘프 분봉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단순히 밸류적인 부분이 아니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좀 지어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셔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많이 올랐는데요. 디램과 낸드, 전통의 이 반도체 업황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 선정하실 때 가격 경쟁력은 보시고 또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퍼포먼스까지 함께 챙겨가셔서 종목 선정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반도체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투심은 확실하구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좀 그 투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하루만 봐도 어제 좀씩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총선 전에 이놈의 뭐 매크로 변수를 갑자기 딜레이 시키면서 시간적 공격으로 뒤통수를 좀 치고 PC도 사실은 뭐 잘 나온 편인데 매파적 발언의 연준 위원들 코멘트 뭐 두들겨 맞았죠. 뭐 짠 듯이 비둘기적인 위원도 있고 매파적 위원도 있는데 짠 듯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제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먼저 직격탄을 맞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수급 직결 구도가 있었던 뭐 자가면역, ADC, 바이오시밀러, 신약, 물론 이제 HLB는 리보세라립이 5월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반등세 나오는 거 보면 결코 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투심은 올해 금리 인하 3번 하겠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단 말이죠. 오늘 만약에 PPI가 강세로 나왔다 그러면 증시도 부러졌을 거고요. 근데 오늘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요. 오늘 알테유전이 지금 16만 원에서 어느덧 18만 원까지 반등하고 17만 8천 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3반은 안정감 쪽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60일선 언저리에서 내려와서 120에서 3바 80만원 지지력 테스트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호재거리를 좀 말씀드렸을 때 서정진 회장의 나스닥 상장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요즘에 자가면역 치료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나 셀트리온에. 근데 그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치료제가 진펜트라인데 이 부분이 좀 늦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PBM 등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진펜트라도 지금 유플라이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뮬라가 지금 유플라이마인데 이것도 지금 PBM 등재가 됐다는 거죠. PBM 등재가 안 되면 뭐 약값 때문에 잘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플라이마이에서 진펜트라도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진다면 셀트리온의 지금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영업이익률 쪽으로 좀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워낙 튼튼하다 하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진펜트라나 유플라이마에 대한 어떤 PBM 등재 부분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최근에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받았어요. 근데 오늘 60일선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스몰캡 종목으로 이제 에이프릴 바리오 같은 경우도 아마 강연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매수를 다 마무리하라고 했거든요. 11월까지. 어제부터 이제 반등세를 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알테오 여전이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종목은 한올 모습인데 계속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조죠. 조정을 받아도. 네. 정확하게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변곡은 넘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하루 만에 야 비둘기적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 확률을 올리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주도력이 형성됐던 곳 쪽에서는 좀 터져나갈 공산이 크죠. 단지 뭔가 지금 금리 인하 이제 3번 한다고 3월 달에 재확인 시켜줬을 때 그 낙수 효과가 좀 가던 게 있었습니다. 뭐 툴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비만이라든지 또 일본 독감 타면서 제약업체들 갔는데 낙수 효과는 지금 좀 사그라들었다. 그러면 지금 접근 포인트는 결국은 주도력 형성됐던 종목들의 눌림목 왔을 때 비중 늘리거나 매매하거나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기대 수익률을 크게 만들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지연과 관련돼서는 일단 낙수 효과까지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대형주나 주도력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여전히 눌림목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외주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추천주에도 소외주 몇 번 또 주시기도 했었는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피부 미용과 전선의 강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요즘 피부 미용도 그렇고요. 전선 관련 종목들 뭐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소외주 전략들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추천했던 LX 일렉트릭으로 다 차익 실현을 들었는데 뭐 시청자분들은 그 정도면 되실 것 같고요. 주가가 오늘 보면 불을 좀 뿜었는데요. 후발주자 중에 이제 LX 일렉트릭을 드린 건데 요즘에 전력 소비가 강세가 되면서 일단 전선 종목들이 똘똘 뭉쳤어요. 대장주는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순매도 순위를 보게 되면 7위가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4위가 LX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리면서 불을 뿜는데 모양새로 보면 쉽게 사그라들 부분은 아닌데 이제 확실히 과열권인 것 같고요. 각도가 괜히 그 주가에 우리 도구에 각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도가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도 70도는 신뢰가 안 되고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하면 보통 외국 책은 40도에서 45도, 우리나라는 한 35도에서 40 정도 되면 신뢰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0도는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적 기반이 돼 있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은 전력 소비라는 강렬한 모멘텀을 좀 탔던 것 같고 소외주에서는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됐던 4월 5일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보게 되면 피부 미용 쪽이 또 강세입니다. 요즘 들어서 비올이 먼저 히트를 쳤다가 놀림목 들어가고 요즘에 히트로 계속 올라오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이거든요. 오늘도 반등이 나왔어요. 한 7%대. 상당히 7,500원부터 한행컴퍼니의 뭐 MMA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좀 흘러내렸는데 지금 변곡점까지 다시 왔다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30% 단위이기 때문에 소외주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선 종목이 지금 여전한 흐름인데 금일 외에는 아까 봤듯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들어서는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력 관련된 종목들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 후발주자 좀 잡아가지고 해볼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선에 대한 인프라는 보낼 때 보내주고요. 좀 정말로 야당의 정책이 오늘 보니까 뭐 신재생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리백이. 어찌됐건 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주가가 부담 없는 걸로 낙수 효과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소유 중에 뭐 화장품도 하향 산업이긴 한데 코스맥스는 이 시간에 추천을 또 드려봤으니까 괜찮다. 반등입니다. 네, 벌써 3%대. 그러니까 역시나 뭐 운용계좌에서 헤비하게 해놓으면 소외주가 안 됐을 때 타격은 크죠. 그런데 5% 정도, 10% 정도 해치를 걸어놔서 좀 주도주가 쉴 때 먹을 수 있는 국면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매크로 변수가 정리되면서 지수가 고공행진하게 되면 성장주들이 다시 이제 또 들어오겠죠. 단지 이제 성장주에 대한 순서는 제가 정해드렸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1분기 실적 이후에는 2차전지 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도 여전히 영업이익단이 높은 피부미용, 또 괜찮은 것 중에 코스맥스 화장품, 또 전선 종목들이
어느 낙수 효과로 흘러갈 수 있는지 플로우는 좀 체킹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외주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소외주들 비중을 너무 크게 놓지는 말자라고 또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소외주들도 그러면 전력기계 가치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옮겨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소비가 음극재 쪽도 그렇고 AI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H200 돌릴 때 SK텔레콤에 장착을 했는데 전력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소비가 크니까 전선 쪽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맥락은. 그래서 주가 잘 갔죠, 모멘텀 타고. 근데 이 주가들이 저밸류였지만 이만큼의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편이 아니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에너지 공급원이 화석연료로 될 것이냐, 원전으로 될 것이냐, 신재생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방책으로 실시되고 공장 건설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고점 상단이니까 높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신규분들 진입 타점은 지금은 좀 보수적이지 않나. 이미 대중 참가 단계를 넘어가서 시세 분산 단계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외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세 가지 섹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정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생소한 BCNC 준비했습니다. 네, BCNC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포인트 함께 알려주세요. 일단 반도체 안에서요, 시각이 난이도가 제법 있습니다. 솔브레인이나 하나머티리얼스 정도는 알려져 있고, 그리고 원익 QNC 정도까지는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낸드의 쪽을 좀 바라봤을 때 난도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시각 소재들이 솔브레인하고 하나머티리얼스가 낸드 업황이 좀 먼저 좋아지고 빠르게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고 연말에 더 정상화될 거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소재단은 한 바퀴 돌았고요. 부품단이 유리개판이 붙으면서 KNJ가 또 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시세 분출을 해버렸죠. 이 시간에 추천드렸고 단숨에 26,000원. 그리고 최근에 안정적으로 카본 TCK가 또 갔어요. 그리고 코미코 세정하고 좀 연결돼 있지만 이제 남은 게 여러분들 원익 QNC하고요. BCNC입니다. 그러면 원익 QNC는 합성 쿼츠가 아니고 천연 쿼츠고 BCNC는 합성 쿼츠예요. 이 정도 전달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합성 쿼츠를 선호하는 이유가 TSMC, 인텔, 삼전, 하이닉스 모두 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합성 쿼츠가 요새 미세 회로가 중요한데 시각을 갈 때 반도체 수율과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천연 쿼츠보다 수명이 길죠. QD9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반도체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 빅4, TSMC,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낸드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집중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좀 유동식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은 있는데 한번 슈팅을 쏴주면 크게 갈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주가가 밀릴 때 시청자분들 유연성 발휘해서 모아가시고요. 목표가는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증권사에서 25,000원 제시했던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상단 3만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BCNC는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회로가 미세화되면서 합성 쿼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조금 높게 3만 원으로 제시 주셨고 손절가는 없게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일요일에 항상 공개 방송 해주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어제 너무 좀 행복했고요. 잘 돼서 이번 주는 이제 다뤄야 될 게 사실 다음 주는 저는 증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 반도체 공략을 해야 될지 이제 33주 차인데요. 반도체 수익은 이곳에서 난다. 그리고 4월 5월을 놓치면 반도체는 조금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을 놓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일요일 8시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로 또 다른 종목 한번 수익 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일요일 8시에 이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